안녕하세요, 주다중무입니다. 자, 오늘 만개월 138일째입니다. 오늘 뭐 태풍 피해 해가지고 낙과 조사하러 온다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지금 저렇게 조사하고 있네요.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또 오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태풍 낙과 조사를 오늘 하러 왔습니다. 참 낙과 조사, 낙과가 되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라도 태풍이 끝났으니까 투입이 돼서 이렇게 농가가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안 하면 그만큼 더 시일이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늦게 오니까 저희도 이제 그냥 깔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배를. 그래서 저희는 뭐 어차피 피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라고 할 수는 없죠.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 걷어들이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농가들의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거 다 깔아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배 많이 달리지도 않았는데 배까지 딱 깔아놔야 되고, 또 그게 한 열흘 정도 되면 또 이제 부패가 되고 그 냄새가 나고 떨어지면서 이제 깨지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부터 이제 바로 날씨가 이제 더우니까 이렇게 부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다 손해죠. 그게 농가에서는 다 손해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새가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새가 냄새를 맡고 와갖고 그걸로 또 피해, 2차 피해가 되는 거죠. 2차 피해.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물론 이제 그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그게 있겠지만 이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좀 피해 조사나 낙과 조사 등의 경우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태풍 왔으니까 바로 저 농협에 전화해서 빨리 와서 낙과 조사 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뭐 그런 거 뭐 한다고 해서 또 바로 또 그게 뭐 제가 뭐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와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순서라는 게 있고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절차는 농협에서 농협보험이니까 그리고 지자체에서 할 때도 즉각적으로 매뉴얼이 있어서 무슨 피해가 딱 있다 그러면 바로 투입. 뭐 서로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아니 피해를 입었어, 아니 태풍이 왔다 갔어, 그럼 그냥 무조건 조사한다 이 개념이라고 하면 그냥 와서 하는 거죠. 모여가지고 뭐 조사하고 뭐 할 필요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어차피 태풍이 온다고 며칠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지자체나 농협이나 이번 태풍 지나가면은 바로 해야 되니까 바로 저기 조사할 사람들 선별해. 그래서 전화나 카톡이나 문자 돌려가지고 이번에 이거 피해 조사, 낙과 조사 해야 되는데 며칠 날부터 시작할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물어봐가지고 인원 다 편성해 놓고 태풍 딱 지나가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조사하면은 끝나잖아요. 그냥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뭐 피해가 얼마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도 피해가 없어. 막말로 우리 피해가 없거든요. 이 정도는 피해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뭐 한 100개나 떨어졌을까? 제가 그동안에 이제 영상 촬영하면서 여기 액기통에다 다 담갔으니까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100개나 뭐 많이 잡아봐야 150개 못 주운 것들도 있으니까 지금 풀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 그거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애초에 전체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와가지고 바로 딱 진행을 하면 되는 그런 매뉴얼을 딱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그 매뉴얼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뭐 누구랑 상의를 하고 뭐 회의를 하고 이게 뭐가 있어 이게. 즉각적으로 태풍이 온다, 그 태풍 우리나라로 지나가네, 2, 3일 정도 전부터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전부터
요번 태풍이 오게 되면은 조사 이런 필요한데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미리 인원 조표 해서 다 해놓고 태풍은 어차피 올 거니까 안 올 게 아니잖아 태풍이. 뭐 중간에 사라지는 거나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조편성 해놓고 준비해놓고 어디서부터 어느 조는 어디부터 어디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으로 해가지고 딱 합시다. 매뉴얼 딱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 뭐 며칠씩 걸리고 뭐 열흘 지나서 오고 막 이게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이라기보다는 뭔가 지금 체계가 안 잡혀 있는 매년 하는 건데도 매년 다르게 하려고 그러고 매년 틀리고 그럴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낙과조사 하고 갔고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다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덥네요, 덥기는. 아, 여기 배가 걸렸는데, 저거. 꼬물이들 다 어디 갔어? 밥 먹고 있었어, 여기서? 여기 밥 먹고 있었어, 여기서? 아니, 무슨 게, 다 밥 먹고 있었어, 여기? 물지 말라고, 물지 말라고. 응? 응? 아이고, 우리 꼬물이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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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새끼야, 뭐, 이놈 이 새끼야, 꼬리를 흔들면 어떡할 건데, 응? 응? 금순이, 금순이가 엄마야? 이리 와, 너 누워, 누워. 먹지 아들아. 다 먹었어, 나는 봐. 먹었어? 응. 나 봐. 여기 뭐 침을 이렇게 잔뜩 묻혔어, 여기다가. 뭘 이렇게 묻혔어? 이리 와. 이리 와. 너 귀가 이렇게 펄렁펄렁거려. 귀가 이렇게 펄렁펄렁거려. 야, 귀가 이렇게 펄렁펄렁거려. 너도 왔어? 이렇게 펄렁펄렁거려, 이렇게. 너도. 좀 더 어려워. 아프다. 울지마, 아프다. 에헤이, 이런. 한 마리 어디 갔어? 한 마리 어디 갔어? 침이 조심하세요.
나도 물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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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물 거야. 어? 나도 물 거야, 나도 물 거야, 나도 물 거야, 나도 물 거야. 물 먹고 와, 물 먹고 와, 물 먹고 와. 알았으니까. 물 먹고 와, 물 먹고 와, 물 먹고 와, 물 먹고 와, 목마르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자 아주동부입니다. 요거 한번 좀 볼게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이거 이제 그 올해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올해 저희 저온 피해가 왔었잖아요. 냉해도 일정 부분 왔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개 분사 형태의 노즐을 한번 알아보고 있다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어떨까 싶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기 종류는 3가지인데요. 안개 분사가 있고, 가급적이면 안개 분사 형태로 될 수 있는 것들로만 주문을 했어요. 요건 이제 2개 이렇게 짝이 이렇게 돼야 되나봐요. 그리고 이제 요게 물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이제 여기 부딪히면서 이제 옆으로 퍼지는, 아주 가깝게 퍼지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하게 물이 분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개 꽂을 수 있는 게 돼 있고, 이게 만약에 없어도 그냥 꽂을 수 있으면 그냥 꽂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두 번째 얘는 이제 이렇게 스테인은 아니고요. 약간 플라스틱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으로 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잠그면 여기서 이제 미세하게 분사가 되도록 요것도 이제 꽂을 수 있게, 저희 그 호수 있잖아요. 그 무슨 호수라고 그러죠? 그 뭐라고 했는데 이름, 하여간 그 호수에 꽂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동일하게. 그리고 10개인가 이제 아마 10개인가 20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20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야. 이것도 요거는 또 약간 다른 종류의
다른 종류의 것을 또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 직접 오늘 한번 나가서 설치하고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요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옆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건데,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나오는 거지? 이게 좀 이상하네요. 얘는. 어떻게 끊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돼 있는데, 끼는 거는 딸랑이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두 개? 이건 이렇게 끼는 건 아니고. 여기다 꽂는 거 맞을 것 같은데? 이게, 꽂는 거 맞나? 한쪽으로만 나가는 건가, 이게? 와, 이게 잘 모르겠네요. 제가 구매를 했는데, 바꾸는 건가? 이렇게? 너무 꺾어주면 이거 안 빠질 것 같은데? 어쨌든 꽂아야지 안 꺾으면 안 되는 것 같죠? 네.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 3개를 3개를 가지고 가서 한번 빠졌어요. 3개를 가져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빠지는 건가요? 이거 빠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3개 3개를 가지고 가서 한번 어떤 형태로 물이 분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사방으로 퍼지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앞으로 쭉 뿜어져 나오는 형태. 얘는 한쪽으로만 나오는 건가? 여기서 맞아갖고 이렇게 퍼지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얘는요. 한쪽으로만. 반대편으로는 안 날아가겠네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 문 열어놨었네. 열어놨거든요. 저기 스프링클러가 들어와 보이네요. 스프링클러로 해놓은 거라 요렇게 지금 스프링클러가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저거를 한번 빼서 이쪽에다 위에다 걸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을 잠그고 아이고 이렇게 칭칭 감아놓으셨네. 이거 좀 길게 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위쪽에서 푸는 게 낫나?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라 이렇게. 그럼 일단은 바로 꽂아볼 수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얘를 바로 꽂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빼고 이거 갖다 꽂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맞네. 안 맞아요. 안 맞아. 결국에는 이게 연질 호수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호수 여기에 맞는 거라 이거를 가에 갖고 자르고 이건 나중에 끼는 거라 사이즈가 약간 작은데 그냥 그런 대로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꽂아 주시고, 자, 어떤 식으로 분사가 될지 기대가 되네요. 그냥 이렇게 아래쪽으로 넓게 퍼지는 정도네요. 네. 넓게 퍼지는 정도예요. 그냥 제가 보니까 한 가로 세로 한 1m? 이렇게 1m, 이렇게 1m, 폭 1m, 이렇게 1m. 근데 이쪽은 또 안 날라오네. 저기가 지금 중간에서 양쪽으로만 이렇게 물이 나가는 형태 보시면 돼요.
저희 스프링클러가 훨씬 더 멀리 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주변에 이렇게 주변에 물 주는 용도로 사용 가능한데 사실 이거는 제가 제일 사실 기대하던 건데 그림과는 조금 맞지가 않네요. 그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압력이 더 세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건 전체적인 가온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력이 더 세면 더 멀리 나가겠지만 안개 분사 형식은 아니에요. 이거는요. 네. 그럼 다음 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조금 기대에 못 미쳐서 좀 실망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이것도 안 빠지네. 네. 한번 들어가니까 안 빠져요. 얘도 잘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쪽으로만 나 있는 거. 뭐 세게 안 꽂아도 될 것 같고 살짝만 한번 꽂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물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도 되게 두껍고 또 나가는 방향이 한 9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90도 직각으로 90도 정도 이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물이 안 가고 이쪽으로만 물이 가게. 그리고 거리는 한 1m 정도. 이건 뭐 수압에 따라 다른 거라 그거는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지금 테스트하는 제품들은 모두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요거 이제 봤으니까 이 정도로 지금 물이 나온다. 실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실망스럽네요. 확실히 그림만 보고는 달라요. 제일 기대되는 거, 가장 기대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대를 많이 가진 제품인데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발사가 될지 한번 볼게요. 그냥 아래쪽으로 비 내리듯이 미세하게 나가긴 하는데 이렇게 풀으니까 직선으로 나오고 이걸 쏴주면 이게 나오는데 보세요. 그냥 뭐 한 요정도 올렸을 때 요정도 잘 카메라 잡을지 모르겠네요. 아주 반경도 좁고 굉장히 좁고 물은 미세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요 근방에만 물을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가 실패네요. 제가 찾는 거랑. 이게 뭐 물의 압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의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 나오는 것도 이게 반경이 적을 수밖에 없을 거고 하긴 할 텐데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안개 분사 형식의 그런 노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리에서 구매할 때 그거 보면 굉장히 안개처럼 쫙 뿌옇게 분사가 되는 형태로 보여졌는데 영상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 정도 지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은 노즐 3개를 한번 구매를 해서 안개 분사가 가능한지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모두 다 실패한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다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제품 한번 테스트할 때 또
영상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냉해나 저온 피해, 냉해가 왔을 때 특히 막 영하 2도, 3도 막 떨어질 때 얘를 먼저 틀어줘서 정가원이 이제 그 가수원에 이제 어떤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물을 묻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얼어서 이렇게 그 안에 온도를 가지고 이제 버틸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안개 분사 노즐을 지금 찾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우리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있어요.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엄청 거기는 뭐 압력이 더 세서 그럴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막 그 사과 이런 데 보면은 꽃들이 다 이렇게 얼음이 결정체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낮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녹아가지고 이제 냉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구현하려면 제가 이런 거 갖고 이거 갖고 구현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개수의 이제 설치를 해야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물 압력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 안개 분사를 하려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별도의 모도, 구동 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탱크에다가 물을 받아갖고 예를 들면 10톤, 20톤짜리 이런 거를 여러 개 놔가지고 꾸준히 2시간, 3시간을 밀어줄 수 있는 모도로 해서 일정 압력 이상을 밀어줘야 얘가 진짜 안개 분사처럼 멀리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물량이 충분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상 유튜브 영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예, 그냥 안개 분사가 되는 것만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침에 이제 가서 이제 그 얼어 있는 거 보여주고 이제 녹았을 때 다시 이제 생기를 찾는 이런 부분만 보여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이 어떠한 기술들이 더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0도 정도 됐을 때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모터로 구동을 해서 이게 그냥 지하 관정에서 나오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별도의 모터가 있어가지고 그 모터가 몇 마력짜리 모터가 있어갖고 그 모터에서 물을 시간당 어느 정도씩 나갈 수 있게 해주면 이제 여기에 압력 그 동일한 규격의 압력을 다 받아서 이 노즐이 그래서 일정 부분 예를 들면 뭐 1m면 1m 뭐 3cm 3cm 50cm 50cm 간격으로 이런 아이들을 쫙 설치를 해놓고 동일한 압력으로 쭉 밀어줘서 전체 가원이 가원에 있는 나무 뭐 꽃 잎사귀 이런 것들이 다 물에 젖어가지고 0도에서부터 영하 1도 2도 이렇게 내려갈 쯤에 그 자체가 이제 얼음이 결정화 돼가지고 얼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설치해보고 그냥 막연히 그냥 이것만 이렇게 틀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지하 관정에 있는 모터로는 이거는 어렵지 않을까. 물론 뭐 평수가 작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평수가 굉장히 넓고 하다면 그거는 좀 무리가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나눠서 한다고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실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오늘 한번 요거 설치를 직접 해보고 나니까 알 수 있겠네요. 일단은 요거 종료하고 또 마무리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 이제 원래대로 빼고 스프링클러 제가 지금 그 중점을 두는 게 스프링클러예요. 사실은 안개 분사가 아니라면 안 된다면 그 다음으로 대안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스프링클러밖에. 왜 스프링클러밖에 대안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제가 스프링클러를 저 위에다가 설치해 놨습니다. 조금 잘 안 보이긴 할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자 스프링클러가 저렇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이제 정 안 되면 저 스프링클러를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저 스프링클러가요, 일정 높이 정도쯤에 가 있으면요, 이 정도 저희 집의 정도의 이제 지금 압력으로 물이 나가더라도 보통 한 1에서 1.5m 정도는 커버를 해줘요. 저 360도로.
돌면서. 그럼 저거를 냉해 때 어떻게 쓸 거냐? 냉해나 저온 피해 때 어떻게 쓸 거냐? 뭐 저온 피해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냉해에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제가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냥 관수를 해줬어요. 오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집니다. 영하 뭐 2도 이렇게 영하 2도 이렇게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 제가 이걸 이제 관수를 시작을 한 거죠. 네. 자, 관수를 시작을 했는데 관수 시작한 이유는 뭐냐? 관수를 왜 해줬냐? 물론 이제 그 전날에도 관수를 해줬어요. 그 전날에 낮에는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아침에 물을 충분히 줍니다. 물을 충분히. 그래서 과수원, 그리고 이제 그때는 풀이 없어요. 풀이 별로 없습니다. 예. 풀이 없고 물을 충분히 줘요. 그래가지고 물을 충분히 주면은 낮에, 한낮에는 엄청 뜨겁거든요. 그때도 한 4월 초만 돼도 낮에는 더워요. 그리고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땅 기온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을 주면 물을 한 2시간, 3시간 물을 꾸준히 주게 되면 땅 속에 물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이 땅 안에 물을 가득 머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온도가 올라가죠. 햇빛에 의해서 땅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땅 속에 지온이 올라가요. 그 지온이 올라가면서 물의 온도도 올라갑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예.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무조건 관수를 해줘야 돼요. 다음날 뭐 만약에 영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 전날 관수를 무조건 해줍니다. 근데 저희는 어차피 3월 중순 좀 넘으면서부터는 매일 1시간 정도씩을 관수를 해줘요. 물론 이제 30분 정도 해줄 때도 있지만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관수를 해주거든요. 그럼 1시간 정도 관수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 뿌리가 움직일 때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줘야 잔뿌리들이 뻗어나가면서 그 물을 먹고 빨리 이렇게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빨리 꽃을 피우는 거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너무 빨리 꽃이 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냉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농가마다 물량 조절을 한다거나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무조건 물을 빨리 주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차라리 물을 안 주고 냉해를 벗어나서 꽃을 좀 늦게 피게 하겠다. 할 수 있다면 하면 좋은데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제가 관수하는 거는 관수고 또 하늘에서도 비가 내려요. 그리고 온도가 높아. 땅속에도 기본적으로 물을 가지고 있어. 겨울에 눈이 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로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꽃이 피는 시기가 일정 부분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땡길 수 있느냐, 못 땡기느냐. 저는 이제 그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일단 3월 중순 정도부터 관수를 1시간씩 해주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다음날 만약에 이제 온도가 떨어진다, 영하 뭐 1도, 2도 떨어진다, 3도 떨어진다, 그러면 관수를 더 해줍니다. 한 2시간 정도 이상. 그래서 낮이 되기 전에, 오전에 충분히 관수해줘요. 그럼 낮에 지온이 올라가고, 지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땅속 안에 있는 물도 데워지겠죠. 땅속 안에 있는 물 데워진 거는 금방 날아가지 않습니다. 금방 식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밤에 새벽에 갈 때까지 계속 어느 정도 땅속 지온을 유지하면서 이제 차가운 어떤 공기가 내려갔을 때 이제 상충작용으로 인해서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온도가 떨어지기 전에, 영하에서 더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이 관수를 해주는 거예요. 관수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저희가 지하 간정에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하 간정이 물 온도가 보통 한 15도, 16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측정해보지는 않았는데, 온도계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유튜브나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보면 보통 한 15도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의 온도가 0도 가까이 가고 있어요. 지금 1도나 0도 정도? 그러면 지금 지하 관정에서 올라오는 물은 15도예요. 오면서 이런 온도가 뺏기겠죠. 이런 관을 타고 가면서 뺏길 거예요. 나올 때쯤 되면은 이 물의 온도는 보통 한 6도, 7도 정도 되지 않을까, 제 예상으로는. 근데 그것도 한번 사실 받아갖고 측정을 한번 해봐야 돼요. 측정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0도보다는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 0도보다 높은 온도의 이 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바깥에 있는 차가운 공기와 만나게 되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을 계속 한 2시간, 3시간 간수를 해주면 어쨌든 미지근한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차가운 온도랑 만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걸 막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영하 0.6도인가 0.7도까지 내려갔다가 0.8도까지, 영하 0.8도까지인가 내려갔다가 0.5도로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온도가 한 2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물 틀어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새벽 5시 6시 이쯤이었거든요. 그럼 그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온도가 낮을 때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해 뜨기 전이기 때문에 뭐 7시 그 사이가.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온도가 상승했다라는 건 분명히 이 관수로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차라리 점적 관수가 아니라 저 스프링클러로 해주면, 지금 여기만 떨어지잖아요 물이. 근데 넓게 떨어지면서 1m, 1m 50 이상 이렇게 돌면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온도가 차가운 거를 가지고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온도를 좀 높여주지 않을까, 더 빨리.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안개 분사가 이 잎사귀나 어떤 꽃에 이렇게 물기가 묻어가지고 그걸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얼려서 그거를 이제 보호해준다. 이런 부분이라면 이 스프링클러는 그냥 주변 온도 자체를 너무 내려가지 않게,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게 일정 부분까지는 그래도 좀 커버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 어떤 경계 현상에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영하 1도일 때, 이 시기에 영하 1도일 때 뭐 꽃이 죽는다거나 아니면 뭐 수정된 과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한다면 이 스프링클러를 틀어줌으로 인해서 0.5도, 0.3도라도 올라가서 이 영하 1도가 안 된다면 그만큼 피해를 적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만큼 제가 착과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착과 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저희는 배가 달려야 봉지도 씌우고 적과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배가 안 달리면 적과도 못하고 봉지도 못 씌우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방지하는 것도 돈 아깝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방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잖아요. 열매가 안 달렸다고 방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요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개 분사 노즐로 한번 해봤으면 해서 구매를 했는데, 저거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그냥 지하 관정에서 올라오는 물을 그대로 관수해주는 형태의 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이지가 못하고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럼 저거 너무 많이 달아야 되고, 저걸 많이 달수록 물이 또 많이 나가기 때문에 더 약해질 거예요, 수압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건 안 되고, 차라리 이 스프링클러를, 저렇게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 거의 여기까지 젖어요. 여기까지 젖거든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5m는 돼요. 그러면 1.5m 간격마다 하나씩 저 스프링클러를 쫙 놔주는 겁니다. 기존에 원래 그렇게 놨었어요. 근데 1.5m가 너무하다 그러면은 1.5m 말고 그냥 한 2m나 3m마다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냉기만 저거랑 상충시켜가지고 온도를 좀 올려주는, 상승시켜주는 효과,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는 효과만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고,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고, 이제 요것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두 개를 설치해 놓고, 저거 쓸 때는 이제 저거 쓰고, 이거 쓸 때는 이거 쓰고. 잠깐 저거 이제 끌게요. 일단은 끄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물이 묻잖아요. 물 묻어도 상관은 없어요. 물 묻어도 상관은 없는데, 물 묻으면은 소위 말하는 흑성병이나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흑성병이라는 거는요, 제가 보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 이번에 장마 오기 전에 흑성병약 하신 분들 계신가요? 저희는 안 했거든요, 흑성병약은. 근데 이파리 한번 보시겠어요? 이파리? 자, 흑성병 찍혀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약해인데, 예.
흑성병 찍혀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흑성병 약을 안 해, 지금은. 그리고 지금 흑성병이 발병할 수 있는 기온이나 온도나 습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물이 져 있잖아요. 그래도 흑성병이 발병할 수가 없어. 왜? 햇빛이 떠 있잖아요. 습도나 이런 게 안 맞아. 온도랑 안 맞아. 흑성병이 발병할 수 있는 게. 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흑성병이 발병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뭐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거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얘는 여기다 놔두고요. 얘는 원래대로. 그리고 요 가운데에다가 라인을 하나 더 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뭐 올해 가을쯤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덜 더울 때 가운데 깔아고 저쪽에 저 메인 호수가 있거든요. 메인 관이 있어요. 50mm짜리. 거기다가 직결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잠그고 열고 할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3m마다 하나씩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1.5m, 2m 정도는 커버하니까 뭐 3m나 아니면은 4m, 3m나 4m 정도마다 하나씩 배치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돌면은 거의 한 이 정도까지 갑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요. 이렇게 완전 다 가지는 않지만 이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면 돌면서 냉기가 있는 거를 냉기를 이제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냉기가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 이게 돌면서 냉기가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이렇게 위로 상승하지 못하게 이제 막아주는, 그리고 주변의 온도를 좀 낮춰주는 그 용도를 하나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여름에 너무 뜨겁잖아요. 여름에, 그쵸? 강원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는 안 올라가요. 사실 저희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다 수생재배로 다 풀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풀이. 여러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니 무슨 풀을 이렇게 많이 키워요. 빨리 예초를. 나무 밑에는 나무 밑에는 있잖아, 원래 풀이 없어야 돼. 아주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놔야 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 라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도 이제 저희 체험방 같은 경우도 요 나무 밑에는 원래 1m에서 1m 50 정도 그 사이, 그 나무 주변에는 풀이 없이 청정 지역으로 이렇게 관리하라고 이제 일단은 저희가 교육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차피 교육일 뿐이고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조금 지금 많이 자라긴 했어요. 원래 깎아주긴 해야 되는데 오늘 하고 내일 모레, 원래 이제 어제쯤에나, 원래는 이제 계획은 뭐냐, 약간 틀어졌어요 계획이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들이 한 20일 이후에 제가 깎아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느 정도까지만 자랄 수 있게 이제 컨트롤 한 거였는데 여기 이제 실패했습니다. 근데 다른 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쪽에는 많이 그래도 그렇게 많이 자라진 않죠. 이제 요 비열만 좀, 희열인가? 비열만 좀 많이, 여기만 좀 많이 자랐어요 지금 풀이.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저희는 풀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 엄청 뜨거워도 땅의 기온이 많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는요, 보시면 지금 물기가 이렇게 물기가 있어요. 이렇게 물기가 이런 식으로 지표면을 덮고 있어요. 아침에 내렸던 이슬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덮고 있고, 이 땅도 지금 되게 축축해요. 그래서 기온이 안 올라가. 기온이 안 올라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땅 속에 있는 뿌리가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다. 네. 땅이 뜨거우면 뿌리가 데워지겠죠. 데워지면 일을 못해요. 얘네들이 지칩니다. 땅속 온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풀을 키우는 거예요. 네. 그럼 벌레는 어떡하냐? 벌레는 우리 방제하잖아요. 방제를 하잖아요. 제가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방제하잖아요. 방제를 하면 되고, 이렇게 높이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그 땅이 데펴지지 않을 정도로, 땅의 기온이 높아지지 않을 정도로까지만 풀을 키워준다면 충분히 스프링클러 없이도 가능합니다. 근데 또 엄청 많이 더울 수 있으니까 이 가원 자체가 너무 뜨거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으면 저 점적으로 틀어주는 것보다는 스프링클러로 한 30분이고 이렇게 돌려주면 주변의 온도가 싹 내려가죠. 예.
요 땅 온도가 싹 내려가. 햇빛은 계속 찌죠, 햇빛은. 찌는데, 여기 물기가 한번, 온도가 제가 그랬죠? 15도 정도, 16도 된다고. 지금 온도가 35도, 36도 되면, 그 만나겠죠, 둘이. 그 온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용도, 그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안개 분사나 스프링클러를 지금 고려를 했던 건데, 안개 분사는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고, 만약에 내가 안개 분사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어딘가에다가 한 20톤짜리 한 3개 정도, 10톤짜리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20톤짜리로 한 3개 정도 해서 물이 하나가 빠지면 자동으로 물을 채워줘서 이제 물이 계속해서 20톤씩 나갈 때마다 다른 비어있는 건 또 다시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톤에서 채워주고 해서 이쪽에 물이 조금씩 차더라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 어떤 그런 걸 계산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나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근데 만약에 뭐 중부지방 쪽, 좀 위쪽에 강원도나 이런 데는 분명히 그런 부분을 해셔야 되겠죠. 거기는 온도가 더 많이 떨어지니까. 여기는 많이 떨어져 봐야 영하 2도, 3도예요. 그 정도만 컨트롤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기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연을 이길 수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예. 어느 정도 자연에 수긍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 맞아요. 맞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면 안 되겠죠. 최소한의 정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면서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봉지가 뜯어지려고 합니다. 자, 몇 cm길래 뜯어지려고 할까요? 보시면 지금 봉지가 밑에 뜯어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치마 올리기가 안 된 게 아니에요. 다 컸습니다. 지금 빵빵하게 잘 컸어요. 자, 지금 11.7 정도 되네요. 11.7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1.7 아주 지금 동글동글하게 잘 컸네요. 아주 동글하게 잘 컸어요. 이것도 얘도 지금 아직 뜯어지진 않았는데 얘는 지금 12cm가 넘었네요. 근데 아마 이쪽은 좀 작을 거예요. 11.5죠. 한쪽 면이 크고 한쪽 면이 작고, 얘는 더 동그랗고 얘는 좀 덜 동그랗고 그런 차이인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가 다 컸습니다. 이거는 오늘 한번 쇼츠로 내일 모레 한번 찍을 거긴 한데 이제 11단계로 찍을 거니까 그거 찍을 거긴 한데, 그래도 이번 쇼츠 하나 좀 남겨야겠네요. 대부분이 다 크죠, 배가. 다 커요. 이 정도면은 뭐.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 혹시 이제 농장에서 사용할 만한 제품들이 있다면 그거 한번 또 테스트하면서 또 실제 사용해보고 느낌이 어떤지, 또 어떤 느낌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나중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사왔습니다. 이게 한쪽이 1.2고 한쪽이 1.0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저기 1.0으로 되어 있을 텐데 전부 다 1.0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33,000원씩 주고 샀습니다.
자, 33,000원. 노즐 한번 교체해 볼게요. 위쪽에 있는 노즐 4개를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비가 좀 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해야죠. 요겁니다. 요거 2개, 저거 2개. 그래서 4개 교체할 예정입니다. 1개짜리로 할 거고요. 1개짜리로. 여기가 새 2개가. 저기 하나 세고, 저거 하나 세고. 표시해놨잖아, 내가. 1.0으로. 여기 1.0, 1.0 2개 그냥. 여기가 1.0이니까. 아니면은, 하나 1.0, 하나 1.2 이런 식으로 할까? 이제 1.0. 요거를 1.2로 할까? 이거 1.1로 하면 너무 많이 나가는데? 얘가 1.1로 해야 되는데 1.2, 1.0, 1.2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위로는 많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 위로는 많이 나갈 필요가 없는데 옆으로가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를 다시 바꿔요. 이거 1.1로 하고 이상이 낫겠다. 다음에 약할 때는 내가 한번 볼 테니까 보고 다시 정리해. 1.0 얘는 1.0 이거 한번 해봐야 되긴 하는데 뼈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일단 교체 완료. 풀어볼 거야. 가운데부터. 없잖아요, 새는 거. 없잖아, 하나도. 이것도 2개 나오네. 2개 나오네, 이거. 하는 거 없지? 자, 이렇게 해서 노즐 사온 거 교체 완료했습니다. 이게 하나에 33,000원씩 해서 2개 바꿨습니다. 여기 2개 바꾸고 저기 2개 바꾸고 해서 하나는 1.0 하나는 1.2 그러니까 1.2 1.0 1.2 1.0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저는 아예. 그래서 좀 멀리 나가기도 하고 조금 가까운 데서 이렇게 퍼지기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맞추려고 한번 이렇게 세트를 구성해 봤어요. 나머지는 다 1.0이에요. 그래서 1.0 여기만 1.2 1.2가 2개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1.0이고요. 이게 괜찮은 것 같으면 번갈아 가면서 하나는 1.2 하나는 1.0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나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잘 봅시다. 감사합니다.